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우리를 상대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파병을 숨기기 위한 연막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요새화 조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일 겁니다. 자기네 최정예 특수부대를 선발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로 보내게 되면은 남쪽이 국경을 경계선을 막는 게 일단 시급한 과제겠죠. 일단 그걸 요새화 조치를 통해서 철도도로 연결되는 걸 폭파시키는 것, 그런 상징적 조치들을 통해서 대남 단절을 과시를 하는가 동시에 또 이제 대내 결속. 그러니까 안에서 또 요동이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한과의 전쟁, 대한민국과의 전쟁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거에 아주 굉장히 적절한 이벤트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만약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면은 별로 유효한 조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미사일과 공군력으로 공격을 하겠지, 뭐 탱크로 밀고 올라갈 건 아니니까 유효한 조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자기들의 이제 전쟁 준비 의지를 과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쪽으로 병력을 보내지만 대남 이제 공격 의지나 그리고 대남 단절 의지 이런 것들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걸 다각도로 보여주는 데는 뭐 유효한 카드로 김정은은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거나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오신 저 지도가 서울 지도라고 합니다. 정 교수님, 북한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뭐랄까요? 진입할 가능성, 침투할 가능성,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계획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포탄과 군수물자, 미사일 그리고 병력까지 러시아에 보내면서 대한민국까지 전선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성동격서 격의 이제 그 뭐 도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면적인 그 역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준에서 좀 국지성 도발이나 좀 이렇게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좀 유지할 정도 그런 수준의 이제 그 위협을 가할 가능성들은 늘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한반도에 늘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이제 오늘 밤 전투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최고도의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계획된 전면적인 도발, 전면전이 벌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게 불필요한 우리가 너무 또 우려를 좀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구차장님, 그런가 하면은 그 북한에서는 우리 측의 무인기 잔해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군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셔요? 일단 지금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남한으로부터 계속 이런 무인기 도발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결속을 강화하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발적 충돌이 있다라면 그 남한에서 이런 무인기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남한이 보낸 무인기다, 이렇게 이 명분을 좀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북한 역시 어제도 그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남측을 향해서,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에는 지금 밤마다 이 귀신 소리, 이 동물 울음소리가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대남,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지금 심리전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 우발적 충돌이 없도록 이 관계 당국에서는 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지만 우발적 충돌이 없도록 이 우방국과의 어떤 이 협조 관계, 협력 관계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상황이 우리에게 더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장 변호사님, 만약 북한이 우리에게 무력 도발을 할 경우 그럼 러시아도
군사 동맹을 이유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 때문이겠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명분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쨌든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침탈하겠다. 우리가 그 태세를 다 정비하고 있다라고 위협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 요소로 도사리고 있어서 만에 하나 정말 일어나선 안 될 일이겠지만 러시아의 또 북한의 또 역파병의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교수님,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은 긴급회의도 열었습니다만. 러시아 정부하고 직접 긴밀히 소통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아하. 아주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는 굉장히 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조금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스스로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들어와서 전쟁의 지속 가능성, 어쨌든 자기 힘으로 좀 하긴 좀 붙이는데 북한 용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용병을 들여와서 어쨌든 미 대선 끝나고 내년 상반기 어떻게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겠는데 예. 그 이후 상황도 푸틴도 걱정이 되긴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 우리 정부가 북한도 들어가고 이게 지금 확전의 우려도 있고 이거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쨌든 뭐 북한군이 저렇게 행동하니 우리도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카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도록 러시아도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 자제하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좀 할 필요성. 오히려 우크라이나나 우리 동맹국들하고 얘기되는 건 얘기 잘 원활히 소통이 되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좀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대진 교수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